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7강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늘은 데이비드 보먼과 인공지능 컴퓨터 할 9천의 사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아서 클라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로 SF 영화 사상 가장 걸작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니체의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니체의 철학에 또 깊이 관련성이 있어서 사실은 인류가 초인으로 진화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난 6개 강좌를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나갔는데요. 오늘은 그런데 왜 이런 이 영화상에서 왜 이렇게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사투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인류가 원숭이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이 원숭이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 모노리스라고 하는 이런 인공 구조물이 발견이 되면서 원숭이들이 이거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노리스와 접촉하면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각성이 일어나면서 인간으로 되는 거, 인간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간으로 진화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되는 시점은 그리고 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기초로 불과 금속의 문명이죠. 금속의 문명이 인류 문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 사이언스죠. 과학 법칙, 과학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인류 문명이 전개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인류가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우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주 탐사를 할 때에 그때에 달 뒷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뒷면을 탐사하게 될 때 거기서 또 새로운 모노리스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노리스를 발견했을 때에 강력한 전자파가 목성 쪽으로 방사가 되면서 여기서 달 뒷면 탐사에서 그런 일을 겪은 뒤에 인류는 목성을 탐사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성을 향해서 이제는 탐험대를 이제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첫 번째 모노리스가 유인원에서 발견되고, 두 번째 모노리스 달 뒷면이고, 세 번째 모노리스 목성에 있을 거로 이제는 예측이 되는 목성 탐사로 이제 가게 되니까, 목성을 탐사할 때 이런 우주선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탐험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험대는 왜냐면은 구성 자체가 데이비드 보먼과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는 우주선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진행을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동면 상태의 세 명의 박사, 이들은 이제 조사요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 우주선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있는데, 그 중앙 컴퓨터가 바로 할 9000이다. 우주선
우선 통제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이 할9000실이다. 대형 컴퓨터야 되네, 대형 컴퓨터. 그래서 할9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사람은 보먼과 프랭크 두 사람이고, 동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있었고, 할9000이 있었고, 그래서 약 1년 18개월에 걸쳐서 거의 목성까지 이제는 탐험을 이제 하면서 거의 다 도착을 하는 시점에 왔어요. 그렇게 할 때 갑자기 그 할9000이 이상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이제는 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흐름이 자체가 유인원에서 달 뒷면에서 이렇게 모노리스가 발견됐는데, 목성 모노리스를 발견하기 전에 이 할9000이 그 우주선에 통제하고 있던 할9000, 이 그 중앙 컴퓨터죠. 중앙 컴퓨터가 뭔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거든. 왜 인공지능 대형 중앙 컴퓨터가 오작동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우주선 이름이 디스커버리 옵니다. 디스커버리 1호. 자, 저작권 문제를 제가 영화 그거를 잘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화면을 캡처한 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1호를 이제는 타고 이제는 목성에 거의 다 도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최신 컴퓨터 할9000, 그리고 이 최신 컴퓨터 할9000은 인간의 두뇌 활동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영화 안에서. 그리고 할9000, 이 9000 시리즈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컴퓨터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는 할9000을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빨간 눈으로 이렇게 보는, 렌즈로 보는 망원경 같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눈이죠. 그러니까 할9000이 주위를 감지하는 눈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영화상에서는. 그렇죠. 9000 컴퓨터 시리즈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모먼과 프랭크 두 사람이 여기 지금 있었잖아요. 지금 세 사람은 동면 상태고 두 사람, 모먼과 프랭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9000이 거의 인간하고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할9000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할9000이 컴퓨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진짜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는 뭐라 그래, 튜링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은 튜링 테스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봐요. 튜링 테스트라는 건 뭐냐,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칸막이를 해놓고 내가 여기서 대화를 이렇게 할 때 칸막이 저쪽에 있는 것이 컴퓨터가 앉아 있는지 사람이 앉아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면은 그 컴퓨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에 요즘 그런 게 되잖아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만 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제품. 대화를 저쪽에다 놓고 하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라고 생각이 안 든다면은 그렇게 튜링 테스트, 그게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완벽한 인공지능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와치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할 때에 전혀 컴퓨터로 생각이 잘 안 된 거죠. 이게 감정이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할9000이 프랭크와 체스 게임을 하게 됩니다. 프랭크와 체스 게임을 먼저 하게 되죠. 할9000의 체스 게임.
체스 게임을 하게 되는데 체스 게임에서 여기 보면 있지만은 결국 프랭크가 패배해요. 체스에서. 내 말이 맞아. 내가 졌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를 연상을 시키냐면은 우리가 2016년에 그 이세돌이 그 바둑에서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패했잖아요. 여기 이제 2016년 이제 이세돌 당시 가장 그 천재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이죠. 이세돌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근데 그 보통 그 일반적인 스타일로 두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려서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은 이세돌은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뛰어난 그 세계적인 바둑 저기죠. 근데 그 이세돌과 그 알파고는 누가 만드냐?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라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고를 만드는 구글에서 만든 거죠. 딥마인드. 그래서 이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컴퓨터 알파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둑이라고 하잖아요. 바둑인데 왜 알파고라고 하냐면 알파고는 이 고라는 말이 일본말로 바둑이라는 뜻이에요. 고가. 그래서 이 알파고 그러니까 바둑을 전문으로 두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셈이죠. 그래서 이게 알파고를 만들어야 돼. 고라는 거는 바둑이다. 알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알파고에게 처음에는 이세돌이 알파고가 인간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세돌은 뭐 알파고쯤이야. 왜냐면은 체스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니까 규칙이 간단하니까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바둑같이 복잡한 거는 어떤 직관력이 개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세돌도. 하지만은 한 번 더 보고는 패배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알파고에 불개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불개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까지 안 두고 그냥 게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불개패. 알파고의 186수 만에 불개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 그 이세돌이 결국 5번을 뒀는데 여기서 4패를 당하지. 1승 4패. 1승 4패를 하게 되는데 이세돌만이 알파고에 유일하게 승리한 그 뒤에 누가 또 세계 1위라고 하는 커제도 여기 알파고와 싸웠다가 알파고한테 전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파고와 싸워서 이긴 그 바둑 기사는 이세돌이 유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이긴 거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계산의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직관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원한 직관력으로 겨우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파고 자체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셈인데 어쨌든 이세돌이 1승 4패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이 여기서도 프랭크가 체스를 둬서 할 9천에게 패하는 현상이 여기서 이제 그걸 데자뷰죠. 일종의 데자뷰 현상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후에 이제는 뭐냐면은 할 9천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해요. 할 9천이 갑자기 할 9천이 그냥 할 9천은 컴퓨터니까 실행 명령한 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데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번 임무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냐고 알파고가 그래서 할 9천이 달에서 뭔가 캐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면서 들었다. 그래서 뭔가 세 명의 박사를 동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들은 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캐묻는 거예요. 캐물으니까 보머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갑자기 할구천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캐묻기 시작하니까 보머니 너 나 심리 테스트 하는 거냐 이렇게 예, 심리 테스트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할구천이 말을 돌리면서 우주선 바깥에 있는 중요 장비인 AE-35 유닛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감지됐다. 그래서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은 72시간 내 교체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이제 할구천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진행하다 갑자기 말을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 이게 진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먼이 프랭크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프랭크하고 상의를 해서 72시간 내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작동 정지가 되니까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먼이 밖으로 나가서 AE-35 유닛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를 하고 그 교체한 교체한 유닛을 원격으로 지구에 있는 할구천 똑같이 할구천이 지구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쌍둥이 할구천 할구천에게 분석하게 된 분석. 그러니까 지구 본부에다가 원격으로 분석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교체한 원래 바깥에 있었던 고장 났다고 하는 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먼과 프랭크가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할구천이 틀렸다고 이게 고장 났다고 했는데 지구에 있는 거기서 지구에서 분석했을 때는 원격으로 분석해서 아무런 고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 둘이 보먼과 프랭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네가 틀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다. 자기는 할구천이 자기가 틀린 게 아니다. 사람이 틀렸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자기 실수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할구천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먼과 프랭크가 이 녀석 참 이상한 놈이다. 자기가 망가졌다고 해서 나가서 교체해 왔는데 지구에 원격으로 분석했을 때 고장이 안 났다고 하니까 이놈은 또 자기는 실수 안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할구천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먼과 프랭크가 딴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소에 들어가서 할구천한테 이렇게 들리지 않게 자신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들리지 않게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할구천과의 통신을 끊고 그 안에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구천이 이상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만약에 할구천이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우주선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중앙 컴퓨터 할구천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 컴퓨터를 꺼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할구천 지금 중앙 컴퓨터가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원격으로 분석한 것이 문제인지 이걸 판단을 하려면은 다시 교체해왔던 유닛을 다시 껴보자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할구천이 이상하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다시 껴가지고 고장났다고 하는 걸 다시 갖다 껴서 작동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 할구천이 문제니까
할구천을 현재 그거를 그 전원을 꺼야 된다라고 이제 둘이서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합의를 보게 돼서 이번에는 범원이 나간 게 아니고 이제 프랭크가 나가서 그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서 우주선에 유닛을 교체 작업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두 사람은 그 통신을 끊고 얘기를 했는데 할구천이 이 두 사람의 그 입모양을 보고 이 두 사람의 그 여기 지금 여기에 할구천이 있는 거죠. 여기 할구천에서 여기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입모양을 보고 이 내용을 알았어요. 할구천이 파악을 했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자기의 전원을 끄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이제는 나가게 되는데 프랭크가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다시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나갈 때에 할구천이 우주 바깥에 그러니까 우주선 바깥에 있었던 그 프랭크의 그 줄을 끊어버리고 끊어서 그 프랭크를 그 우주로 이렇게 던져버리죠. 프랭크가 그 줄이 끊어졌으니까 우주로 이제는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유영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유영해서 떨어져 나가서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고 있었죠. 이게 범원이 보고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으니까 그 범원이 이렇게 되면 이제 죽게 되니까 빨리 그 구출하기 위해서 범원이 자기가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그 프랭크를 잡습니다. 쫓아가서 멀리 쫓아가서 이렇게 잡아 데려오는데 근데 이미 프랭크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범원이 그 프랭크를 데리고 쭉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우주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할구천이 문을 안 열어줘요. 우주선 문을 안 열어줘. 할구천이 우주선 문을 잠가버렸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범원이 프랭크의 시체를 놔두고 돌아가가지고 문이 그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이동해서 어떻게 하면 열게 되는 거죠.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열고 들어갈 때에 할구천은 이미 동면 상태의 그 세 명의 박사의 수명 유지 장치를 작동 중단을 시켜서 다 죽입니다. 시켜서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지 모르고 이제는 범원은 이제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놈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구천이. 그러니까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할구천의 그 기억 장치를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 나가니까 할구천이 왜 그러냐? 내가 잘할 수 있다 앞으로. 지금 내가 뭔가 오작동이 생긴 것 같다.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있으면 나아질 테니까 제발 좀 그 기억장치 제거하지 마라. 원하는 거예요 할구천이 범원에게. 하지만은 범원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장치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거 작업을. 근데 기억장치가 그 판넬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할구천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멈춰버리는 거니까 할구천이 뭐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애원해도 안 되니까 노래라도 하나 부르게 해달라고. 할구천이 노래 하나 불러달라고 그래요.
내가 노래 하나 부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구천이 자기 자신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할구천이 만들어질 때 배운 노래가 있는데 그걸 장신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노래하라고. 그 뭐 보면은 그래 노래해 너는 나는 이거 없앨 테니까 노래해봐.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데이지라는 노래 이 데이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데이지 대답을 해줘. 이게 이제는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노래 같아요. 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데이지 대답을 해줘. 난 반쯤 미쳤어. 이게 누구예요? 이제 할구천이 미쳤다는 얘기. 난 할구천이 자기가 반은 미쳤다는 얘기죠.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 멋진 결혼은 아닐 거야. 마차는 없지만 당신은 아름다울 거야. 둘만을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에 앉아. 이렇게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는 다 기억장치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이제 할구천과의 그 사투가 일어나고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컴퓨터, 이 우주선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쪽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작동은 아니죠. 어떤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할구천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을 능가했다고 하는 거죠. 능가를 해서 그 감정을 가진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를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 모노리스로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성에 도달하지 않게 뭔가 이상하다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는 모몬을 자꾸 회유를 해보려고 한 거죠. 이게. 그런데 계속 가니까 결국엔 이거 못 가게 이 모노리스를 세 번째 모노리스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세 번째 모노리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목성에 있는 이 모노리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 할구천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의 과정에 결국에는 그 프랭크를 죽이고 보먼과의 싸울 때 이미 3명도 동면된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기억장치를 제거할 때, 보먼을 제거할 때 이제 데이지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데이지잖아요, 데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데이비드 보먼이잖아요, 데이비드 보먼이니까, 이 데이비드의 여성형 어떤 그 명사 개념으로 데이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데이비드는 남성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성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걸 데이비드가 데이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누구를 한테 이렇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사실은 이 데이비드한테 불러준 노래죠. 데이지 대답을 해줘라는 게, 데이비드 보고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여성성에 대해. 난 반쯤 미쳤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할구천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를 대상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할구천은 자신을 남성성으로 보고 그 데이비드를 여성성으로 포지션을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 그 얘기죠. 멋진 결혼은 아닐 거야 라는, 멋진 결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인간과 기계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기계의 결혼을 꿈꾼다고 하는 거죠. 인간과 기계의 결혼이다. 그러니까 할구천은 인간과 기계의 결혼,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과 합하는 거야. 합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마차는 없지만 당신은 아름다울 거야. 마차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마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봐서 지난 시간에 오디세이에서 봤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그 오디세이에 그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목마라는 게 뭐 나무로 만든 말이잖아요. 목마,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목마.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게 어떤 상징성이냐면요. 여기에 초인으로 들어올 때에 여기가 정오라고 그랬잖아요. 정오.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정오의 태양에 오는 시점이 초인이 되는 시점인데 그 정오라고 하는 이 오가 뭡니까? 오가 바로 말이잖아요. 말.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란 말이야. 말을 그러니까 말이 마차잖아요. 마차. 그러니까 마차. 그러니까 말이 모는 마차.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초인이 되는 게 말이, 그러니까 요 지점이 말이란 말이야. 정오란 말이에요. 요 지점이 다시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갈 때 초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지점이 말이야. 유인원에서 이제 초인으로 들어온 말인데 그 마차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마차는 없다. 마차가 없다고 하는 건 뭐야? 너는 초인이 안 된다. 넌 초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초인이 되게는 내가 너를 초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의미죠. 내가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결혼이라는 건 뭐야? 기계와 결혼. 인간과 기계의 결혼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아름다울 거야. 둘만을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에 앉아라고 하는 건 뭐야? 자전거라는 게 뭡니까? 자전거도 바퀴가 2개잖아요. 마차도 바퀴가 2개고 자전거는 금속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 또 쉬머한 의미가 있지만은 요거까지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차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마차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오로 나갈 수가 없다. 정오의 태양으로 갈 수는 없다. 그게 뭐야? 목성 쪽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목성의 모노리스에는 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인간과 기계의 결혼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인간과 기계, 바로 트랜스 휴먼이라고 제가 요즘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포스트 휴먼으로서의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오늘날 우리 포스트 휴먼, 앞으로 도래할 인간들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앞으로 도래할 인간은 포스트 휴먼, 그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휴먼은 기계 인간이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기계 인간이에요. 기계 인간.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의 결합.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해서 이거 새로운 포스트 휴먼이 된다고 하는,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가지 길이 있다고는, 그러니까 세 번째 모노리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스타 차일드가 진짜 초인이 되는 것, 우리의 내재되는 어떤 그런 진화 메커니즘에 따라 진짜 초인이 되는 길이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결합해가지고 기계인간이 되는 2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영화 자체의 코드가, 숨어있는 코드가 뭐냐면, 인간과 기계의 결합에 대한 코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할 9천과의 싸움은. 근데, 뭐예요? 데이비드 보먼은 이걸 거부를 한 거잖아요.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이게 기계를 작동을 멈추고, 스타 차일드로 자기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듯이,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데이비드 보먼은. 그걸 거부하고,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으로서의 트랜스 휴먼을 추구하지 않고 포스트 휴먼으로서의 초인을 추구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2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초인의 길이 있고 트랜스 휴먼의 길이 있다. 근데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런 주제는 여러분들이 은하철도 999에서 이미 나와 있었죠. 은하철도 999에서 은하철도 999 애니메이션 999가 뭐예요? 999라는 9천, 여기도 할 9천이잖아요. 할 9천. 이 9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인공지능 기계인간.
그러니까 이 9라는 숫자가 사실은 9는 구금을 얘기하는 구금. 그러니까 금속체라고 하는 게 금속. 금속. 그러니까 이 바로 금속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인도 금속체고 트랜스휴먼 기계인간도 금속체인데 우리가 인공지능과 기계와의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사실 인간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버리고 어떤 잔혹성, 허영심과 기계인간들의 허영심과 잔혹성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여기 반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야. 여기 할구천이 노래 부르는 게 뭐, 난 반쯤 미쳤어라는, 미쳤다는 건 뭐예요? 욕망에 미쳤다는 거죠. 욕망에. 지배욕, 권력욕, 뭐 이런 거. 욕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욕망에. 그런 잔인성, 허영심, 뭐 이런 어떤 기계인, 우리가 이 욕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어떻게, 이 은하철도 999가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은, 욕망의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기계인간이라는 것은 끔찍한 인류 미래다라고 하는 미래. 이걸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끔찍한 인류 미래. 기계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끔찍한 욕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 무한한 그 욕망을 충족하려는 끊임없는 그 잔인한 그 세계가 이제 도래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월드라는 그 영화예요. 웨스트월드라는 그 미드죠.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웨스트월드입니다. 이 웨스트월드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 미드가 있는데 웨스트월드 미드 그 세 번째 3시즌까지 갔어요. 3시즌 세 번째 시리즈까지 갔어요. 시리즈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관심 계신 분은 한번 보세요. 웨스트월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일종의 기계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인간의 그 자신의 의식을 기계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기계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가령 뭐 문재인 대통령을 기계인간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정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생긴 기계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기계인간을 지배하는 거지. 그 상위 기계인간이. 그리고 문재인은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그 가짜가 거기 앉아있는 게 기계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계 최고 권력자들, 각 지역에 뭐, 우리 미국의 이거 바이든 대통령도 기계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삼성 거기도 이재용이도 똑같이 만들어서 교체해버리고. 이런 식의, 이런 게 이제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작업이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계인간들의 어떤 그 호스트들, 이걸 호스트라고 하는데, 이 호스트들이 세계 유력 권력자 지배자들을 기계인간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배한다는 그런, 미드예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웨스트월드잖아요, 웨스트월드. 서쪽 나라잖아요. 서쪽 나라. 근데 웨스트월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미국이 그 서부 개척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서부 개척 뭐 이런. 미국이 서부 개척 해가지고 성장한 나라 아니에요. 큰 나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웨스트월드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것도 상징적 소스 코드, 이것도 중요한 그 코드예요.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돼서 반달이라는 노래를 말씀을 드리니까 저 같이 들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치경이라는 분의 반달 노래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자, 여러분 여기 봤지만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라고 돼 있죠. 서쪽 나라. 그러니까 서쪽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비전 코드에서 우리 그 인간 진화에 대한 비전 코드에서 서방 극락세계라는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아미타불 서방 극락세계라고. 극락세계는 어디 있다네?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서방 기양 극락세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방 극락세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반달이라는 노래에서도 이 서쪽 나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서쪽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쪽 나라. 이 서쪽 나라가 바로 서방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그 웨스트 월드라는 그 미드가 얘기하는 이 웨스트 월드가 바로 서방 세계잖아요. 서쪽 세계잖아요. 자, 서쪽 세계는 지금 뭐예요? 서쪽 세계의 서쪽 세계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우리가 여러가지 서쪽, 우리가 동쪽의 우리 동방 문명, 동쪽의 문명과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서쪽의 문명은 과학기술, 수학이라는 대수 기하에 기초한 자연 법칙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과학기술을 이렇게 번성을 시킨 거죠. 과학기술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기초한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쪽 세계 과학기술에 의해서 촉발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런 어떤 인공지능 이런 개념까지 이제는 확장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온 거잖아요. 지금 지난 몇백 년 동안은 서구 문명이 지배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 긍정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절대 긍정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컨트롤해보자. 어떤 그런 개념인데, 컨트롤이 될 수 있다. 그런 낙관론적 개념인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철학에 기초한 그것인데,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 세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수단들이 이 과학기술 문명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이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어때요? 인류는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이제는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웨스트 월드가 그런 건데, 근데 왜 그럼 서쪽 나라가 극락세계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기계와 결합한 기계 인간들, 기계 세계, 바로 이런 인공의 어떤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된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 있는 컨트롤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세계가 된다면은 이 세계는 또 역시 극락세계가 되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서방 극락세계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할 때 뭐냐면 결국 황금 메탈체나 크리스탈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이 인간들도 그렇게 변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금속의 세계가 오기는 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계에 의한 결합된 세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원형적 사고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의 지식의 나무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는 지식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뭐예요? 이게 지금 뱀이잖아요. 뱀이 이렇게 돼 있죠. 뱀이 자기의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이 우로보로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의 머리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지식에 갇히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 0과 1에
이분법적, 음양에 분열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는 지식의 시작인데, 우리가 어떤 근본적으로 욕망을 넘어선 지식이 아니라 욕망에 갇힌 지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로보로스안에 여전히 갇힌 지식이 돼버리면은 인류 자체가 기계와의 어떤 결합, 그것으로 인해서 디스토피아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목성하고 어떻게 그럼 연결이 되냐면은, 이 목성에 우리가 화살을 쐈잖아요. 화살 시할 때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화살이라고 그래요. 화살 시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활로 화살을 쏜다 그랬죠. 활로 화살을 쏘는 게 궁수, 그러니까 보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궁수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를 얻었어. 지. 알지자는 화살 시자에 네모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쏜 화살은 나무가 자라는 건데, 나무 가지 끝에 지식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성의 끝이, 목성이 다 자라면은, 이 나무가 자라면 이 지식의 열매가 여기에 맺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숫자 9예요. 그래서 이 숫자 9가 바로 이 할구청 같은 인공지능을 뜻해요. 인공지능이라는 거야. 지잖아요. 인공적으로 된 지능.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원래 내재되는 이 프로그래밍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공지능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인공지능이 인류의 새로운 선악과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어떻게 먹느냐, 이걸 어떻게 섭취해내느냐, 해결해내느냐가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뱀 안에 갇히는 것이냐, 뱀의 사슬을 끊고 나오는 거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선악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